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강의는 부동산 학개론 강사 송우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총론의 파트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과목이 1차 과목이고요.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송우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수도권하고 경기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동영상 강의 업체를 여러 또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전체적인 이제 과목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이제 파트가 나중에 이제 입문서도 있지만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파트가 우리는 이렇게 총론 파트하고 그 다음에 경제론 파트하고 자, 우리가 경제론보다 이제 강론이라고 하죠. 강론. 자, 강론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평가론. 자, 이 자체에서 이제 크게 이제 나눠요. 총론은 이제 첫 시간에 들어갈 건데요. 총론은, 나온다면은 우리가, 세 문제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학이라는 건 뭔지, 또 부동산의 개념, 토지의 용어, 토지의 특성 같은 걸 우리가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강론에서는 각각 이제 경제론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은 다음에 이제 경제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경제론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알려면 수요와 공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요 공급은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4문제. 그 다음에 경기 변동. 경기가 변하죠. 경기가 좋았다 또 안 좋았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론 다음에 시장론이에요. 자,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역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론 파트를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론 파트는 나온다면은 자, 시장 자체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의 부동산 시장을 물어보는 곳은 한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주택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어떻고 주택시장의 여가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 효율적 시장에서 우리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한 2문제에서 한 3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론에서 우리가 입지 같은 걸 잘해야 되죠. 입지론이 하나에서 한 2문제 정도, 그 정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공간 구조. 그래서 도시가 형성되는 모습이 이제 어떻게 발전해 나갔냐. 여기서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대론에서 우리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3문제, 2문제, 한 문제, 총 한 7문제 나온다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시장론을 마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론에서 경제론, 시장론, 그 다음에 정책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부동산 정책론이라는 자체는 정부가 정책을 하면서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온다면은, 자, 우리가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책 다음에 투자입니다. 투자론 파트는 나온다면은 출제 빈도가 높아요. 우리 6에서 한 8문제까지 출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이라는 것은, 금융 파트는 나온다면은 한 5에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관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개발한다, 그 다음에 관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건을 파는 마케팅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개발에서 한 3문제 정도, 여기서 한 문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도 강의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서 감정평가론 파트가 이제 중개사를 하시면서 감정평가론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우리가 이것도 문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6에서 한 7문제 정도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총론부터 우리가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흐름은 여러분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 정도, 이런 과목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만 보시고요. 전체적인 이제 총론 파트로 들어가서 우리 입문과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총론에서는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번호를 매길게요. 자, 이렇게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첫째는 총론에서 우리 부동산학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이냐? 부동산학의 정의입니다. 자, 부동산학을 정의하신 분이 1970년에 김영진 교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십니다. 자, 이분이
처음에 부동산학을 들어오셨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학 자체가 어떤 학문이냐. 자,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책의 입문서에 보시면요. 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 부동산학의 정의를 제가 내렸죠. 자, 그래서 자, 부동산학은 자,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라고 합니다. 능률화라는 것은 우리 부동산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잘 이용하자라는 자체가 이제 능률화. 그러면서 연구 목적이 됩니다. 연구 목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론 실무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시키면서 그 원리라는 것은 체계화된 지식, 과학성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론입니다. 이론이고, 자, 기술이라는 건 실무예요. 실무. 그래서 기술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실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만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죠. 재밌게 한다면은 기술만 또 실무만 또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떴다방 하실 분이고 이론만 하시는 분들은 계속 우리가 손가락 빨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과학성과 기술성 같이 보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제가 부동산학 성격에 났는데요. 성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 세 번째는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학문을 그대로 적용시킨 게 아니라 여러 학문들을 종합했죠. 그래서 종합 응용과학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단순 순수 과학이다 그러면 안 돼요. 단순 순수다. 특히 순수가 아니라 응용이라는 게 잘 뜨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 공부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모든 것이 학자가 머릿속에 추상적에 나온 게 아니라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경험에서 내가 이 경험을 하면서 부동산 이론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단순 순수 과학이 아니라 종합 응용 과학이며 또 추상적이다 그러면 안 돼요.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 과학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험 과학이다. 구체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나타났다. 그렇게 머릿속에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또 우리 물어보는 게 자, 구체적 경험 과학이다라는 거 다음에는 자연 과학이 아니라 사회 과학입니다. 자, 우리가 자연이라는 자체 학문이라는 게 우리가 부동산이 있으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진이 난다든가 이런 지반이나 지세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는 그냥 자체 자연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부동산과 인간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인간의 사이 현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과학 하시면 안 돼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과목을 빼고는 다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범하는 또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는 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죠. 그 다음 종합운용과학이라는 자체를 조금 더 깊숙하게 간다면 복합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복합개념이라는 논리, 복합개념의 논리라는 것은요, 모든 걸 바라볼 때 세 가지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경제, 기술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법도 알아야 되고요. 돈도 돼야 돼요. 경제적도 알아야 되고 기술적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3대 측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대 측면.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건물을 샀어요. 사게 되면은 자, 일단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팝니다. 개발업자가. 그럼 개인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그럼 우리가 법률적인 학문이 있고 경제적인 학문이 있고 또 기술적인 학문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법경기로서 3대 측면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는 유형과 무형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물리적이라는 자체는요. 물리적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인간 건물이나 여기 집안이 보이죠. 지세.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리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연적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법과 경제는 자, 저 건물이 얼마짜리인지는 감정평가사가 어떤 생각이나 견해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가는 거고요. 법률적인 것은 자, 그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거는 등기부등본을 띄워봐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갑돌이가 을돌이랑 계약을 해서 손해배상을 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법이 우리가 민법입니다. 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과목에서 국가가 개인한테 제한을 합니다. 국가가 개인하고 관계는 공법이죠. 그래서 법은 사법과 공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은 돈이 되는 거죠. 수익과 관련됩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를 갑이라는 개발업자가 선정을 하려고 해요. 그럼 수요와 공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배우시는 게 경제학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분양대행사한테 맡기죠. 그래서 이걸 마케팅 분야가 경영 파트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토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학문들을 얘기하고 또 건축학 같은 경우도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순 수수과학이 아니라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갈게요. 만약에 뭐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 법경기로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제 외모가 보이시죠? 화면에 뭐 제 외모가 괜찮습니까? 괜찮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또 외모가 좋은지는 아는데 제가 돈이 많은지 적은지는 몰라요. 그죠? 저는 이제 옛날부터 귀티난다는 얘기 들었는데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는지 안 됐는지 법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 수수과학이 아니라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제1절 부동산학의 의. 자, 1번 부동산학의 정의로 가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입니다. 법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개념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하는 게 연구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원리는 이론이고 과학성, 기술은 실무, 우리가 기술성이라고 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서 단순 수수가 아니라 종합 운용,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부동산의 성격으로 갈게요. 자, 종합 응용과학이라고 그랬죠. 단순 수수과학이 아닙니다. 이게 종합하는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모든 것이 법에 대해서 규범하는 과학이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요, 우리 시험 문제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 바로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서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요. 매년. 그래서 거의 우리가 시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본서 나올 때도 이제 기본서 같이 강의할 때도 가끔가다 나오는 건 별표 하나, 2년에 한 번씩 2번, 그 다음에 내년에 꼭 나올 수 있는 건 3개인데요. 제가 이 번호를 매긴 3가지가 이 별표 3개짜리입니다. 거의 출제가 돼요. 부동산의 개념에서 출제가 나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별표 3개짜리를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자, 그럼 법경기에 대한 복합의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말이 용어가 탄생이 돼요. 자, 그래서 자, 들어갑니다.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부동산이 토지가 부동산이다라고 한다면, 그래? 그럼 부동산이 토지라면 그럼 토지를 샀어. 그러면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돈이 되기도 하고 이게 법의 부동산인지를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법률, 경제, 기술을 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부동산 개념에서 아주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개념이 복합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말 그대로 복합 개념에 대한 부동산학적 관점으로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걸 우리가 활용해 볼게요. 좀 전에 우리가 복합 개념에 대한 3가지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법경기에 대한 3가지가 있었다. 유형과 무형으로 따졌죠. 자, 그래서 법과 경제적은 우리가 무형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은 유형이다. 유형.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 시험 문제가 오디선다거든요. 매번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암기 기법도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학문하러 온 게 아니라 자격증을 따기 때문에 어떤 스킬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기 기법을 좀 가르쳐 드리는데요. 자, 3가지요. 법률, 경제, 기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기술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라는 자체, 공간은 3차원 공간이다. 그래서 공중, 지중, 지하가 있다고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공간이 있고 또 자연으로 우리가 눈에 보여요. 또 토지는 자연 환경이기도 하고요. 위치에 따라서 또 용도가 다르고 가치가 다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인간의 생각과 견해에 따라서 돈 된다는 거죠. 자, 부동산은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큽니다. 우리가 투자 자산에서는 우리가 실물 자산 자체가 굉장히 또 인플레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를 사놓게 되면 또 땅값이 올라가서 자본 증식이 되고 내가 어떤 투자에 대한 미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토지는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다. 그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생산재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다는 게 재밌는데, 자, 토지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토지도 하나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면은 토지를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 땅을 삽니다. 주택 건설용 토지가 필요하죠. 그때는 이 토지를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생산재로서 어떤 그 생산물을 만들기 위한 투입 요소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를 자기네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그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뭐 휴양지로 이용할 수도 있다. 최종 소비재로 사용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소비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생산재이기도 하다, 소비재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내달팔면 상품이기도 합니다. 상품 이렇게 보고요. 특히 자본이라는 자체는 하나의 우리가 자기 자본이나 타인 자본이나 다 자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본도 자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체적인 거는 제가 기본서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우리 맞춰야 되냐? 자, 경제적은 COC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을 CO 들어가는데 환경이 COC 안 들어갔죠? 그럼 이건 COC 안 들어가는구나. 그럼 이건 기술적이겠다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가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은 제가 기본서에서 다루겠지만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두세요. 그래서 경제적과 물리적을 바꿀 수가 있고요. 법률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법을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 그래서 법률적은 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법에. 그래서 민법에 나와 있는 개념으로서 협의와 그 협의 부동산은 좁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좁게 본다는 거예요. 협의 부동산. 그래서 민법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민법에 나와 있는 토지는,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다 부동산으로 봐요. 아, 그렇다. 그럼 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 법률적 개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우리가 광해 부동산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광해 부동산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협의 부동산을 포함한 다음에 의제 중부동산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의제 중부동산이라는 건 뭐냐? 부동산에 준하여 간주하자는 얘기죠. 자, 이런 게 생긴 게, 자, 우리 그 책에도 확인하겠지만, 자, 동산과 부동산이 있어요. 자, 동산은 움직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개념을 봤을 때 함께공 보일시, 남한테 알 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열심히 갖고 계시는 볼펜은 동산이기 때문에 점유로서 공시한다고 또 민법에서 배우시고요. 자,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권리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서류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록을 올리죠. 그래서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이 있어요. 공시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동차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자동차라고 한다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움직여요. 비정착물이죠. 근데 이게 동산으로 들어가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그 자동차라고 점유하다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안방까지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자, 자동차는 움직이지만 얘도 등록이라는 공시선을 갖추면서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당권 설정이나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법은 협의는 민법까지만 얘기하고요. 자, 광의는 의제중부동산까지 개별법으로서 법을 넓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의에 들어가는데요. 자, 개별법의 의제부동산은 광의에 들어간다 그러지 협의 부동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 기초적인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책에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하도록 하죠. 자, 부동산은 제2절에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게 있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에 대한 범위를 또 확정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법률적 개념은 무형적이에요.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은 보통 민법에서 정의한 개념 말아서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 얘기합니다. 자, 근데 광의 부동산은 어떻죠? 협의 부동산 플러스 중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민법과 개별법을 봤기 때문에 광의를 보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형적이고 아까 시호 들어갔죠. 자본이 자산에 들어가니까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토지 정착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민법에서 나오는 정착물과 또 얘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나오는 정착물과
학개론에서 얘기하는 경차물이 약간 틀립니다.